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한 여성이 긴급 후송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차로 치어서 본인은 자름대로 구조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응급실에까지 데려왔는데 예. 못 깨어나고 박 씨가 사망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는 정리가 됐어요. 이 일견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 소스가 들어와요. 얘기가 들어와요. 왜요? 왜 뭐지? 이게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해요. 이거. 아, 이거는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이거 웃기죠. 예. 오늘은 321회 네. 우리 홍 박사님하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네.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사전에 이제 미리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그 전에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실무 수사를 중심으로 한 그 이 과학 수사 네네. 그 꼭지 때 네. 간단하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과학 수사 쪽 그 부분을 네네.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짧게 네. 이제 그 과학 그 수사 기법 네네. 관련된 거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사건을 다루지만 오늘 다루는 건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해서부터 검거까지의 과정을 이제 쭉 살인 사건으로 살인 다루는 거죠. 사건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들어본 기억이 있네요 하고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과학 수사 기법 뭐 설명한 거니까 네네. 오늘은 사건의 맥락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2008년입니다. 2008년 네. 2월 16일 네. 광주 광역시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한 여성이 긴급 후송돼 가지고 와요. 네네. 교통사고로. 그 실려온 여성은 광주시 남구 박림동에 거주하는 36살 먹은 박 씨예요. 네. 그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에 치여서 네, 혼수 네. 상태에 빠져갖고 지금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박 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온 사람은 네. 교통사고로 지가 본인이 그 박 씨를 치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낸 사람 네. 냈다고 하는 이 씨예요. 그 당시에 28살 여성인데 네. 직업이 간호사예요. 광주 모 병원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운행 중에 예. 박모 씨 이 여성을 치인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자기가 차에다 싣고 지금 병원에 온 거예요. 응급실로. 그럼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싣고 직접 구조한 싣고 거죠. 어떤 구조해가지고 구조한 왔다는 거죠. 거예요. 예. 네. 이제 이 씨 이야기인즉슨 네. 본인 얘기는 본인이 당일날 20시 20분경에 네. 광주 광역시 소재의 포충사라고 있대요. 포충사 그 인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데 네. 박 씨를 미처 발견을 못했대. 사람이 진행하다가 나오는 거를, 예. 그리고 그냥 내가 차로 치여서 사고를 부득이하게 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 때부터 이 혼수 상태였던 박 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을 하고 마는 결과가 나와요. 아이고, 결국 사망. 예. 예. 그러니까 차로 치여서 본인은 자름대로 구조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응급실에까지 데려왔는데 예. 못 깨어나고 박 씨가 사망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네. 자, 사인은요. 네.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네. 간 파열과 네. 간 파열과 저혈당성 쇼크사. 간이 손상됐고 그다음에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쇼크가 예, 저혈당성 쇼크사. 그러니까 결국 혈액 누출 뭐 장기 쪽으로 많이 그렇네요. 됐다는 얘기죠. 예. 자, 뭐 당연히 뭐 경찰한테 신고가 되겠죠. 출동한 경찰관은 이 씨, 이 여자, 이 간호사 이 여자가 손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지방 대학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니까 신분은 확실하고. 예. 그러니까 이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직접 도망간 데리고 것도 아니고.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불구속 수사로 그 원칙을 정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망한 박 씨의 유족이라면 남편 조 씨가 있어요. 네. 그 남편 조 씨는 이제 36살 먹은 남성인데 중고차 매매업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또 합의를 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이랑 합의까지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뺑소니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뭐 더 이상 필요 없고 합의까지 합의까지. 해버리니까
이걸 뭐 구태여 뭐 사람이 사망했다 해가지고 네네. 무작정 구속 수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대다수가 불구속 수사합니다. 그 또 교통사고는 사실은 막 과실이잖아요. 과실이니까. 예, 그래서 교통사고 교통사고 처리법, 예. 처리특례법, 네네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돼요. 즉 말하면 벌금 처리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왜? 또 보험 들은 거 있으니까 보험으로 또 그 배상도 되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통사고는 정리가 됐어요. 이 일견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자, 이 사건은 다 종결이 돼서 이제 각자 흩어져 끝난 거죠. 네. 경찰은 경찰대로 정리한 거고. 예, 예. 뭐 박 씨는 박 씨 사망해서 상례 치른 거고. 남편이 조 씨가. 네. 또 이 씨는 그 벌금 내고 끝난 거지. 근데 문제는 예. 한 달 정도가 채 안 됐을 때예요. 네. 2008년 3월 초순경이 됐어요. 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서영용 형사가 있었어요. 서영용. 예. 이제 제가 맨날 뭐 말씀드리지만 이 형사들은 그 인근에서 첩보원이라고 그러죠. 정보 제공해 범죄 주는. 정보가 있으면 좀 연락 이렇게 형님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오. 예, 뭐 예. 이렇게 말해주는 첩보원을 좀 기른다고 그럴까? 네네네. 양성을 해요, 관리하고 양성. 관리를 하시죠. 해, 관리를. 예. 그래서 이제 뭐 용돈 아껴갖고 정말 걔네들 밥도 설렁탕도 사주고.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요. 요즘에 그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서영사한테 이상한 광수대에 근무하는데 이상한 소스가 들어와요. 얘기가 들어와요. 왜요? 왜 뭐지? 사실은 이제 이거 일반인 첩보원이 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보험사 관련된 데서 온 거더라고 이게. 네네. 근데 이제 아마 최초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그렇게 퍼졌던 것 같아.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뭐 그것도 정보원이에요. 교통사고 조사위원도 형사가 관리하고 그분들한테 협조 받으면 그렇죠? 정보원이죠. 뭐 첩보원이고. 예. 예. 자, 내용인즉슨 뭐냐면 네. 얼마 전에 발생한 교통 사망 사건으로 이제 그 제보인데 그거에 대한 제보인데 네. 이 사건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예. 사망한 그 박 씨의 남편 네. 조 씨 조 있다고 씨. 했잖아요.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이 그때 그 여성 그 아내를 친 사람이 여성 이 씨죠. 간호사. 그 이 씨하고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아하, 이거는 너무 이거 의심스러운데요. 웃기죠. 예. 내 마누라를 죽인 여자하고 나하고 이 여자가 운전하다가 내 마누라를 쳐서 죽였어. 예. 근데 이 여자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 아주 끈끈한 관계라면 그러니까요. 이건 좀 그림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 뭐 내연 관계였다 이렇게 하면 내연녀가 내연남 부인을 지금 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거 그냥 이거 이상하네. 흘러갈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거 서 형사가 바로 그 당시에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경찰 있잖아요. 네네네네. 교통경찰한테 이제 그 두 사람 관계 어땠어?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러게요. 막 오고 가고 했었을 거 아니야. 대면했을 거 아니에요. 대면했을 거 아니야. 네. 물어봤더니 사건 당시 그 사람들 둘 다 모르던데요. 운전자하고 남편하고 전혀 모르는 관계던데요. 우리 조사할 때 다 봤는데요. 그 교통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통사고 처리 경찰이 예. 전혀 모르는 사이로 보였다는 거야. 조 씨하고 예. 남편 조 씨하고 사고 낸 이 씨하고 서로 아는 사이였다면 네. 아는 척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조사할 때 막 교통사고 그렇죠. 조사할 때. 그렇죠. 근데 교통사고 발생 후에서부터 예. 조사하는 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처럼 행세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형사도 전혀 몰랐대.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 거를 사전에 예. 안다면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대면대면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교통경찰이. 그렇죠. 그거는 티가 나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 이거. 그럼 아는 사이인데 모르는 척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일부러 고의로. 일부러. 그러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더 이상하죠. 이게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해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 이게 뭐 둘이 애매까리한 이상한 사이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아는 사이였더라면 안면만 있어도 아는 척하지. 어쩌다 네가 그랬냐 뭐 아이고 나 몰랐는데 아이고 그 집의 엄마였구나 뭐 이리 하면서 그럴 미안해서 수 있죠. 어떡해요 뭐 이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뭐. 아예 모르는 사이인 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하죠. 이거 이상해. 그런데
이게 골치가 아픈 게 이런 사건 할 때. 왜요 왜? 이미 이 사건은 합의까지 해갖고 완전히 종결돼 버렸잖아. 아 그래서 예. 그 사건은 아예 종결이 된 상황. 이거 확실한 무슨 다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재조사한다고 달라붙는 거 이거 굉장히 리스크 많아요. 그렇죠. 뭐가 부담스럽고. 있어야죠. 뭐가 있으면 모를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이거. 지금 있는 거라고는 둘이 약간 이상한 껄쩍지근한 사이다는 그 의심?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거 리스크가 커요 이거. 예. 그 고민을 엄청 했대. 이거. 시작해야 되나 야 이거 말아야 해야 되나.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래서 서영사가 혼자서 결정을 못 내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팀원들 논의하셨어요? 전체에 있는 데서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네. 사실은 내 소스는 다른 팀원한테 공개 안 해요.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내가 처리하는 취득한 걸로. 소스는 내사 활동을 내가 은밀히 거쳐갖고 네. 물건 될 때 공포해서 이제 그 협조받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고민된 거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전체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아마 이제 들었나 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야 이거 수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 그림 이상해. 특히 이제 그 짬이 있는 그 고참 형사들한테 얘기하면 네. 고참 형사들 촉이 나름대로 엄청 발달돼 있거든. 그쵸. 이거 수사해볼 가치 있어. 하자 한번 해보자. 예. 서로 이게 헛속으로 끝날지라도 예. 의심이 있다면 확인하고 가는 게 옳지 않냐. 이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이제 시작 개시가 된 거네요. 수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먼저 정한 게 이제 경찰이 일단 교통사고 현장 조사부터 좀 가서 해봐야겠어. 그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그 건지. 사고 난 지점엔 기록은 다 남아 있잖아. 네네.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건너가는 걸 어떻게 쳤는지 이런 내용 등등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네. 기록을 가서 살펴보고 그 교통사고 현장 조사부터 하기로 이제 정해요. 예. 그 현장 조사 이제 가.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시 남구 소재에 있는 네. 2차선 이면도로예요. 조그만한 보충사 있는데 도로네. 예. 그 이면도로에 가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갔더니 그 장소는 양쪽에 차들이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주차서 있어요. 양쪽에.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예, 양쪽에. 1차선밖에. 그러면 요만큼 공간 남는 거야. 그럼 천천히 갈 양쪽으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렇죠. 여기 빽빽하게 차들이 있으면 양차선에 어떻게. 예. 단선 도로에 양쪽에 주차가 돼 있으면 요 공간 빈 대로 겨우 차 툭툭 돌아가야 돼. 근데. 여기는 도저히 예.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조건의 도로야. 네. 근데 그 기록을 읽어봤더니 예. 이 그 운전을 한 이 씨는 그 당시에 몇 킬로로 운전했나요? 했더니 본인이 예. 40km 아워. 시속 40km. 40km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박 씨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치였다고 진술했거든. 40km도 꽤 근데 되는데. 그 도로는 형사들이 볼 때 40km로 가기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40km 딱 기로 들으면 되게 저속인 것 같지만. 빨라요. 의외로 시속 40km 빨라요. 예. 예. 자, 이제 거기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40km로 달릴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예. 더더군다나 골목길이면 어디서 사람이 누가 어떻게 지나올지 튀어나오죠. 모르거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상한데 그런데 다만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 그렇죠. 벌써. 그래서 네. 거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무것도. 네. 그래서 경찰은 그 당시하고 똑같은 조건, 네. 똑같은 시간대의 현장 조건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하고 네. 며칠 동안 그 장소에서 보는 거예요. 자, 사고가 난 그 시간대, 시간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날, 그다음에 뭐 날씨가 어떤 날, 그런 동일한 조건대가 되는 날 가서 경찰이 네. 거기 교통 상황을 계속 체크하며 지켜보는 거예요. 녹화하면서. 그렇죠. 그럼 동일 조건이 형성됐을 때 차가 몇 킬로 정도로 갈수 일반적으로 있는가? 갈 수 있나? 뭐 예를 들면 주말이냐 또 평일이냐에 따라 다 다를 다르죠. 수도 있고 오전이나 오후냐 이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며칠 동안 관찰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형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네네.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 사건 현장은요 현장을 수십 번 수백 번 가야 돼요. 또 보고 또 검거할 보고 또 보고. 때 형사들은 봐요. 내가 이 사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는 밤 10시야. 네. 10시에 그 장소에 일하는데 그날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어. 부슬부슬. 그러면 그날을 만들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비야 뭐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예. 내린다 부슬부슬 내린다 딱 맞아 여건이. 야 오늘 밤 10시는 무작정 그 현장으로 집합해.
가봐야 된다. 그래서 혼자만 가면 필요 없어. 같이. 각각 간 형사들이 다 생각들이 달라. 거기서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다 달라요. 정말 희한해 사람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 10시에 동일한 조건에 딱 가서 서서 김복중이가 느끼는 거는 야 달이 이렇게 비치니까 달 각도가 이렇다면 저쪽 부분은 까매서 안 보였겠는데 뭐 이런 건 체크하고 있을 때 또 네. 다른 형사는 아 요렇게 이 시간 이제 밤 부슬비가 내리고 있으면 저쪽에서 차가 올 때 얼비치는데 이게 나이트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 생각이. 다 캐치해내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이제 다 각자 써가지고 와서 모아가지고 요렇게 그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요것도 똑같아요. 형사들이 예. 1차 가서 봤을 때는 양쪽에 빽빽하기 때문에 40km로 달렸다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진짜 갔을지도 모르니까 네네. 비슷한 동일한 조건 시간대 현장을 조성해가지고 가서 관찰을 해봤어. 네네. 그건 이제 정확한 거야. 네.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 했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 예. 반복해서. 예. 그랬더니 역시 앞에서 기술한 대로 차량이 양쪽에 빽빽하게 서 있는 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늘 빽빽하게 서 있어. 거기다는 사람들이 다 차를 대는 차를 데네요. 대는 데야. 그냥 주차장처럼. 그러니까 들쭉날쭉이 없어. 그것도 고민을 했대요. 예. 여건이 어떤 때는 빠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달릴 수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양쪽이 차됐으니까. 그래서 며칠을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하나 빠지면 바로 들어오지 빽빽한 게 해소되는 적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 늘 그렇게 있는 거네요. 거기는. 늘 복잡한 예, 차되는 예, 데야. 예. 그러면 아주 비좁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거예요. 그렇죠. 도로가.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에서 40km로 달리기는 어려워요. 못 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경찰이. 그 심지어 20대 여성 운전자면 그러니까 뭐 여성이 운전 못한다는 게 아니고 20대의 여성 운전자면 운전 경력이 짧을 그렇게 수가 과감하게 없잖아요. 쌩쌩 못 달려. 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들이 내린 결론은 40km 안 돼. 아니다. 불가능해. 이거는 40km 헛소리야. 예. 또 거기에 더해서 뭐가 또 나오냐면 보험 처리됐잖아요. 보험 처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먼저 출동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겠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을 이제 경찰들이 또 상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보험회사 직원들도 그 얘기를 해요. 뭐야? 그렇지 않아도 그 사건은 우리가 현장에 출동했었는데 예.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출동해 보니까 사람을 치었다고 그러는데 예. 차량에 사고 온 적.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사망할 정도 간이 파열될 정도면 그렇죠. 때리면 범퍼가 부서져야 돼요. 그렇죠. 하다못해 찌그러지든.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보험회사 직원이 제일 먼저 출동했으니까 예. 형사들이 그 보험회사 직원 불러다 물어본 거야. 예. 그랬더니 사람을 쳤다고 그러는데 차량에 파손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 당시에 예. 특이하다고 생각했대. 예.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도 박 씨도 치였으면 골절이나 외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몸이 딱 부딪혔으니까. 무너지거나 찢어지거나 예. 하다못해 그게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보험회사 직원들도 야 이거 참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게요. 아니 피해자가 40km로 달리는 그런 차에 치였는데 당연히 골절이나 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것도 말이야. 없고 차도 부딪혔는데 추돌 부위가 찌그러지는 그런 파손도 없고 참 희한하네.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예. 이런 생각을 보험회사 직원도 하기는 했대. 그럼 그런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나온 경찰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봐. 왜? 싣고 가버렸으니까. 어련히 또 간호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신분 멀쩡한 사람 직접 또 병원까지 젊은 데리고 여성이 왔다는 거고. 직접 그 싣고 막 응급실로 차를 끌고 달려가고 그 막 의심을 이런 안 걸로 하고. 보니까 이게 선입견으로 그죠. 도저히 아니구나.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예 간과해 버린 거예요. 경찰들도. 초창기에. 예, 생각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이 말 안 꺼내고 가만히 있으면 이 보험회사 나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사건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뭐. 예. 보상이나 해주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이상하다 하면서도 말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광수대에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때 이상했어요.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이상하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많이. 많이. 차랑 사람이 부딪혔는데 차도 멀쩡, 사람도 멀쩡. 예, 많이 이상하죠. 이 경찰들이 왜 그 당시에 이거 간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 형사가 느꼈지. 이거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제 아니 이상해가지고 살펴봤더니 더 이상한 게 나오네. 갈수록 이상. 예, 이거는 정밀 수사 들어가야 돼.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별 반찬 없으면 안 하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며칠 전 관찰해보고. 해보고. 아 이건 뭐 털자 이랬을 예. 건데 이건 확실히 이상하잖아. 야 이거 예. 본격적으로 달라붙어 정밀 수사하자. 이때부터 사실상 본격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한 번 봐보고 근데 이상한 게 있으니 이제 제대로 해보자. 예, 이때부터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단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 그러게요. 아주 접착된 관계, 맞는지 뭐 한번. 이런 말이 들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봐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1번으로 이제 보험 관계는 뭐 일봤다니까. 네. 일단 보험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사고가 나고 나서 남편은 그 보험사로부터 예. 이 조 씨는 1억 원을 이미 사망 보험금으로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내가 사망하면 이 조 씨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총액이 예. 7억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맞네. 엄청납니다. 예. 이거 누가 사망보험. 그런데 이미 그 중에서 1억은 지금 받은 수령한 거예요. 상태예요. 네. 앞으로 계속 6억 몇천 받을 판이야. 네네. 게다가 봤더니 이 남편 조 씨는 보험회사 근무 경력이 딱 나와. 이 왕년에 이 보험과 관련됐을 때 예.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전력이 있으면 형사들이 눈에서 불 켜요. 이게 너무 잘 아니까 거기 예, 돌아가는 전문가의 판을. 소행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건 이상해. 보험 관계 보니까 이걸 확실히 경찰이 봐도 이상해. 네. 그리고 사고 처리를 한 이 사고 낸 이 씨의 사고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비로소 좀 냉정하게 경찰이 살펴봤어요. 네네. 이 씨가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네. 죽음을 많이 본 뭐 이런 간호사라고 해도 여성입니다. 예. 여성이에요. 남성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이렇게 침착하게 어디에다가 연락도 없이 손수 자기가 친 피해자를 쓰러져 있는 사람을 거의 죽어 혼절한 사람을 자기 차에다 실어갖고 손수 운전해서 병원에 침착하게 데리고 간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아까 한번 들었을 생각을 때 좀 이상했던 게 아니 사람이 당황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정신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못할 거야. 119에다가 신고하든지 할 당연하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차에다 싣고 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운전 더군다나 못해요. 그러고 사람 때려갖고 나가 떨어져 있으면 놀래갖고. 운전할 생각 못해요. 그렇죠. 거기다 또 내가 여자면은 막 내가 그 사람을 들고서 태우고 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때 생각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간호사니까 그냥 빨리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무사다 하는가 보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의심을 안 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잖아. 그 정황 속에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중요해요. 맞아요. 진짜.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이상해요. 저 이거, 교수님 예전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엄청 저속으로 가고 있다가 아기가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뭐 거의 부딪히진 않아요. 부딪히기 직전에 내 아기가 되게 깜짝 놀라 털썩. 그런데도 제가 너무 놀래갖고 가슴이 손이 벌렁거려갖고 덜덜덜 못 떨려가지고 한다니까? 너무 놀랬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 사람을 쳐갖고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쳤는데 아무.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예. 그 전에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은 간과했어요. 별로 신경 안 썼어. 근데 하나하나 조사해 보다 보니까 막 보험 관계 뭐 내연 관계 비슷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차 통행 상황 뭐 이런 걸 계산하고 의심점을 가지고 정밀 수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비로소 서류를 들여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한 이 여성 이 씨 이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고 땅 때리면 내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저 도움을 부탁하거나 그리고 1번이 제일 먼저 119야 무작정. 119죠, 그죠. 사람이 지금 다쳐 그래, 있는데. 무작정 119 때린다고. 그게 네. 맞아.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 이건.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 더더군다나 의심이 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첩보 내용처럼 두 사람 관계 이거 완전히 빨리, 이거 예. 확인하자.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진짜 이거 확실히 내연 관계라면 이거 계획살인일 수도 있다. 둘이 짜서. 예. 보험 관계, 보험 수령 목적으로, 보험 네. 금품 사기 목적으로 이거 일저질릴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아내 죽이고 겸사겸사 돈도 받고 뭐 이제 이거죠. 그러면 이거 살인 사건이잖아. 그렇죠.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경찰이. 이때부터 머리가 쭈뼛었대요. 쭈뼛.
이거 심각하다 이걸 이거 생각하는 지금. 순간 이때부터 살인 사건 가능 쪽으로 수사 방향이 전개돼. 이제 이건 살인 사건이 가능성이 많다. 머리가 좁혔었다고 그러더라고 소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이런 사건이 정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박 씨를 네네.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묻었어요. 그렇죠. 이제 시간상 이미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묻었다고 하니까 장례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화장은 안 했으니까 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형사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없어. 파묘하고 싶을 거야. 그렇죠. 이게 혹시 파묘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파묘해가지고 어디 상처라든지 이제 뭐 외상이라 그다음에 뭘로 죽었는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독살됐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부검을 하고 싶은 게 형사들 마음이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장례 치르고 매장했다 그러니까. 예. 그러나 남편 조 씨의 동의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이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데 해주겠냐고. 안 해주죠. 거의 불가능. 그리고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잘 파묘 안 잘안 해줘. 파묘 해주죠. 잘안 해줘. 예. 깝깝한 거죠. 이게 안타까워서 이제 펄펄 뛰었지. 그래서 예. 이 남편한테 조 씨를 상대로 해갖고 이 매장을 파묘를 하려면 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안 팔 수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이거 만약에- 그러려면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완벽하게 저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지 형사들이. 그거 찾으려고 이게 부검해보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안 파면 안 되게끔 이제 압박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 예. 그래서 그 당일날 이제 그 사고 낸 여성 이 씨, 네네. 이 여성의 당일날 행정을 초 단위로 재분석하기로 했어. 초 단위로. 사고 나기 전후랑 어떻게 된 건지. 불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조사할 겸.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초 단위로 재분석했다. 초 단위로. 네. 사고 낸 여성의 당일 행적을 초 단위로 재분석하기로 했대. 네. 그래서 이미 교통사고 처리 당시에 이 씨는 당일날 자신의 동선을 쭉 진술을 했었겠지. 네네. 내가 어디 갔다 오고 어떻게 뭐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사고 냈어요 하는 게 그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진술 내용 그 교통사고 처리할 때 그 진술 내용을 뽑아다가 그게 맞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형사. 막 CCTV 있는 데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빈틈이라도 하나도 있으면 이제 물고 들어지려고. 예. 그 결과 예. 이 씨는 예. 그 운전한 여성 이 씨는 예. 당일날 오후 5시경에 퇴근을 해요. 예. 그리고는 봉선동에 있는 마트에서 예. 장을 봐오고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오후 5시. 네, 오후 5시에 퇴근해서 봉선동 쪽에 있는 마트로 가더니 장을 봐가지고 나오는 게 확인돼요. 네. 그리고 장을 보고 나온 후에 예. 이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2시간 10분 정도 공백이 있어요. 뭐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비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고야. 뭐야? 왜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10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걸 확인을 했어. 예. 형사들이. 그러니까 요 2시간 10분을 이 씨한테 제대로 채워넣어라 이거지. 뭐 채워넣고 그게 틀리면 이제 쪼겠다는 얘기지. 네네네. 이제 그 공백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2시간 10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세요. 그 사이에 뭐 했는지 당신 어디에서? 처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 당일 동선을 진술한 내용 봤더니 장 보고 나와서 2시간 10분이 비는 것만 사고 낼 때까지 그 2시간 10분 왔다 갔다 한 거 그걸 대라고요. 행선지를 얘기해요. 예. 그랬더니 이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제가요 근데요 예. 사실은 길을 헤맸어요. 제가 그 근처 길을 잘 몰라갖고 헤맨 게 한 2시간 10분 될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2시간 10분 동안 차로 그러니까 길을 헤맸다고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수사팀에서는 미리 사전 조사가 있었어요. 뭐예요?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예. 이 씨 이 여자는 과거에 그 봉선동 인근에서 기거한 적이 있어요. 살았던 살은 동네요? 적이 있어요. 그 동네를 헤맬 이유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10분도 아니고. 형사들이 2시간 10분 가까이 헤맸어요 하고 진술하는 순간 형사들 머리가 땅 한 거지. 됐다. 이게 거짓말쟁이고. 예. 너 이 동네에 살았던데 한동안 여기 동네 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이때부터 형사들이 확신 가진 겁니다. 아니 자기가 살던 동네를 뭐 10분 헤맨 것도 아니고 2시간 10분을 헤맸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응. 여기서 형사들이 눈이 번쩍 뜨인 거지. 요거 거짓말하는 거 확실하네. 네.
이거는 알리바이 진술이 이게 뭔가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형사들이. 그렇죠. 이거는 수사를 만나지 이렇게 되면. 뭐를 하나 물어가지고 쭉 따라가는데 계속 예상대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신바람 나서 가. 그죠. 근데 예상했던 게 아니고 거기서 어그러지면 김이 박새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대로 이어가잖아요. 계속. 계속 라인이 이어지잖아. 네. 수사를 만나죠. 자, 일단 너는 의심스러워. 그러면 니네 둘이 분명히 뭐 있다. 그렇죠. 이 조가하고 이 씨 이 두 사람 휴대폰 통화내 뽑아요. 싹 뽑아요. 어때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미 의뢰를 해뒀었죠. 시작할 네, 때부터. 네. 그 통화 내역 결과를 확인했더니 얘들은 약 8개월 동안에 걸쳐서 네. 2천여 건의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많네. 이거 뭐 연인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8개월 동안 2천여 건. 나 우리 마누라보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유 택도 없지. 택도 없이. 택도 없지. 정 팀장 1년에 마누라랑 몇 번 통화할 것 같아? 아니 교수님 보니까 한 달 사이에 한 250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50번 하면 뭐 전화통 하루에 다 들고 사는 거야 둘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건 똑 떨어진 내연이네. 절대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 이렇게 통화 아니죠. 오래 안 해. 그렇죠. 길게 자주 안 해. 약 8개월 동안에 걸쳐서 2천여 건 정도 통화한 거야. 야, 그리고 그 통화할 때마다의 각각의 위치 추적을 또 했어요. 네,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기죽고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사건 전날 그 얘들 둘 위치가 나오는데 예, 예. 이 조 씨 남편하고 이 간호사 이 씨 휴대폰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죽고 있어요. 아, 전날에도 같이 있었네 그러면. 그래서 그 장소를 좌표를 찍어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연고가 이 씨 간호사의 자취방에 있는 장소야. 그러면 뭐 그 자취방에 이 간호사의 자취방에 둘이 있었어 사건 전날. 그러면 똑 떨어지네요. 둘이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이건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렇다면 예. 사건 전날 두 사람은 이 씨의 자취방에 있었고 같이 꽁짝꽁짝. 통화 내역 등으로 봐서 확실히 내연 관계는 맞아 이건. 근데 지금 서로 그런데 모르는- 서로 모르는 척했다? 예. 이거는 뭔가 이 냄새가 팍팍 풍기는 거지. 그렇죠. 자, 사건 상당히 이제 깊이 확실하네요. 진전된 거예요, 네. 제법.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이 씨 이 여자의 2시간 10분 공백을 차였잖아. 예. 남편 조가도 사건 당일 동선 한번 좀 파악해 보자. 그러게요. 뭐 했을까? 요것도 예. 필요하잖아. 예. 자, 근데 그 사망한 그 박 씨하고 이 조 씨 사이에는 13살 된 딸하고 9살 된 9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애도 있어요. 깐난애기 있어요. 깐난애기 거의. 한 돌도 안 깐난애기는 돼. 아니지만 돌. 예, 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건 당일날 오후 3시경에 예. 오후 3시경에 이 남편 조 씨가 예. 딸을 찜질방에다 데려줬대. 딸만요? 딸만. 뭐야? 딸만. 예. 얘는 9개월짜리니까 뭐 예, 애기고 예. 딸을 찜질방에 데려다 준 게 나와요. 예. 그래서 딸을 상대로 은밀히 경찰이 물어봐요. 예, 예. 너 찜질방 좋아하니? 아, 너 그날 평소에 왜 잘 아빠가 가야지. 너 혼자 찜질방을 가? 13살짜리가 찜질방 그러니까요. 혼자 안 가. 그렇죠. 엄마 아빠랑 같이 가든가 어,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살짝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 자기는 여태까지 찜질방을 평소에 간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날 아빠가 가래서 갔다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 시킨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딸이 없을 때 어떤 범행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딸을 미리 빼돌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딸한테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엄마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 너 같이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애기는 우리가 아빠가 안고 다니면 되잖아 9개월짜리는. 근데 너는 찜질방 좀 가 있어. 그게 더 이상해. 아니 집에 있으라고 하면 되지. 엄마는 병원 갈 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하여튼 딸을 미리 찜질방을 데려다 준 거예요. 예. 자, 이 조가 집 주변에 가가지고 탐문 수사를 했어요. 아파트 경비원 뭐 이런 분들한테 네. 쭉 했더니 당일날 사건 당일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이 조 씨가 아파트 드나든 출입 기록 네, 같은 네, 거 네. CCTV 이거 다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남편 조 씨는 그날 네. 밤 6시에서 7시 사이에 집에서 2번 정도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네. 그런데 이 사건 났을 때는 이 조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건 당일날 자기는 술을 마셔갖고 집에서 자는데 예. 마누라가 교통사고 치여가지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고 진술을 했거든. 예.
얘는 원래 예, 남편 예, 조 씨는. 예, 예. 그런데 경찰이 아파트 출입한 거를 가서 살펴보니까 조 씨 동선 파악하면서 네. 무슨 집에서 술 마시고 자.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18시에서 19 사이에 두 번 들락날락 아파트를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도. 예, 예. 당일날 동선에 대해서. 거짓말. 지금 남편 조 씨 당일 동선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조 씨 남편 조 씨도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나가놓고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지는 그냥 그날 마누라 사고 난 날 자기 그냥 낮술 먹고 집에서 자고 일어나다가 그냥 갑자기 마누라 사고 났다 소리 듣고 깨서 간 깨서 거다.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아파트 이제 출입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조사를 한 봤더니, 거죠. 예. 그랬더니 들락날락 해놓고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아까 그 간호사 이 씨는 이제 완전히 거짓말한 게 다 의심이고. 드러났잖아요. 남편 조 씨 당일날 동선도 분명히 거짓말한 게 드러났어요. 아이, 그죠? 다 거짓말하고 있네 둘 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간호사 이 씨를 한 번 더 이제 속된 말로 또 진술을 받아요? 진술을 예, 받죠. 예, 너 2시간 10분 비잖아. 마트 장 보고 나와서. 예. 이거 너 왜 자꾸 거짓말해?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살짝 바꿔요. 뭐래요? 예. 애초에는 지가 길을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경찰이 너 길 헤맬 수가 없어. 너 근처에 살았는데 살던 무슨 헤매. 동네인데.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사실은 바람 쐬러 갔다고 말을 살짝 바꿨는데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씨를 다시 추궁한 이유는 네. 이제 그 상황 살피는 겁니다. 어떤가. 얼굴부터 표정부터 떠는지 뭐 예. 쫄았는지 말더듬는지 그거 보려고 한 번 더 조진 거예요. 이건 뭐 다 거짓말이죠. 자 이거 지금까지 요 내용 보면 봐요. 네. 자 이 씨 거짓말했죠. 예. 문전한 이 씨. 남편도 이 거짓말한 거 나왔잖아요. 조 씨, 예. 또 내용 관계 확실하죠. 예. 2,000통 주고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들 둘은 결론을 지금 일단 딱 내리면 둘은 내연 관계다. 예. 100%죠. 100%. 둘이 내연 관계. 예. 사건 당일날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각각 거짓말하고 둘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고. 내연 관계고 각각 그 사건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타살이고 이거는 네. 타살 맞아요. 예. 그리고 용의자는 둘이다. 둘 다. 얘들 둘이다. 얘네다. 예. 그러나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 그다음에 살해 동기는 못 밝혔어요. 그래도 많이 근접했죠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많이 왔죠. 예, 예. 많이 왔어요. 자, 요런 경우에 이거 거의 확실해 이것들 둘이. 그쵸, 거의 공을 맞는 노린 것 같아요. 내연끼리 짜고 짜고. 지금 사고 낸 네. 것 같아. 묘만 파면 좋겠는데. 예, 예.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 지금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 특히 살해 동기 뻔해요. 살해 동기 돈인데. 돈이랑 뭐지. 예,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시신. 시신이 답이죠. 시신이. 예. 근데 어떻게 해요? 파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신이 말하는 거거든요. 예. 죽은 시체가 말하는 건데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그래서 경찰이 사고 관련 서류를 전수 다 확인하고 네. 그 중에서 특히 사망 진단서, 그다음에 이제 최초 검안 의사가 있잖아요. 네네, 검안. 검안 의사가 쓴 기록, 네. 이런 거를 재확인을 하기로 해요. 판다고 해봐야 파라고 허락 안 절대 안 해줄 할 거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교통사고 나갖고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그 시신을 본 의사의 검안 기록, 네. 그다음에 사망 진단서, 네네네. 요거를 다시 꺼내갖고 확인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이제 송부를 해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재분석해달라. 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 전문가에게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같은 거 이런 일체의 서류를 송부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네. 그 결과 그 결과. 박 씨는 네. 과거에 지병 등의 병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했던 사람. 예. 그런데 갑자기 간 수치가 상승하고 네. 특히 추돌 사고인데 예, 예. 골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게 말이에요. 간 수치 상승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약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아. 이런 의견이 날라왔어요.
이게 그 가면은 뭐 음. 저기 혈액 검사나 이런 거 피 검사 일단 하니까 다 그런 거기 기록 있잖아. 기록이 있으니까 그 수치상 지금 간 수치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였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딱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죽을 수 있나 교통사고로. 네네네. 그런데 그 전문가 얘기는 그거예요. 옛날에 아픈 병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간 수치가 상승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당했다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당했으면 골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예. 지금 없다네요. 어? 이상하네. 그리고 교통사고 당해갖고 간 수치가 상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간 수치가 상승됐다는 얘기는요. 약물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이 수사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때서 경찰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앞불사. 약물. 우리가 왜 약물 중독을 머리에 안 뒀을까? 약물. 염두에 안 뒀을까? 그러게요.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때서야 예. 약물 중독. 약물. 그 가능성을 인지한 거야 이제. 음. 자, 이 정도의 수사 결과가 산출됐다면 네. 용의자들에 대한 이제 추궁도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이제. 속된 얘네 말로 좀 조질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인 거 지금 다 파악됐고. 그럼 그 뭔가를 들고 질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뭐가. 그렇죠. 뭐 있어야죠. 미천 가지고 덤벼야지. 네. 뭐 뭔가 들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저 걔들한테 뭐 질문하면 아유. 걔들 오리발레 밀고 대비나 해버리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정도까지 전문가 의견까지 딱 들었잖아. 네. 요 정도면 건덕지 된다 이거 추궁할 수 있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성격을 이제 이 사건 성격을 어떻게 추정했냐면 네. 이 사건은 보험 설계사였던 남편과 네. 현직 간호사인 내연 남녀가 꾸민 네. 완전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게 말이에요. 남자는 보험금 약 8억 원 가까이 얻어내고 여자는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지식으로 살해 행위를 한 거다. 약물로. 약물로. 요렇게 결론을 이제 잠정적으로 냈어요. 수사팀에서. 네네네네. 요게 맞아야지 이제 네, 이 사건이 종료가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게 결론을 일단 성격 규정을 해놓고 이제 추궁 들어가야지. 네. 자, 어느 정도 이 저 범행 수단이라든지 목적이 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리고 조사한 재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두 사람 추궁할 수 있는 단서가 생겼고 그렇죠. 당연히 둘은 그동안 입을 맞췄을 겁니다. 그럼요. 얼마나 네. 연습했겠어요.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추궁하고 접근하면 반드시 허점은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붙었죠. 네네. 그 두 사람은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뭔 그리고 소리 경찰 아니야? 수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엄청나게 표시했어요. 왜 무고한 네. 사람한테 이러냐? 특히 남편 조 씨 같은 경우는 내 지금 유가족인데. 내가 마누라까지 사고로 잃어갖고 애 둘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나를 데려다가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난리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반발 엄청나게 했답니다. 네. 거기다가 뭐 또 다른 친척들까지 몰려와가지고 요란스러웠대요. 자, 간호사이 씨는 교통사고라고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네. 그리고 이 여자 더 뻔뻔해요. 예. 이제 경찰이 할 수 없으니까 내연 얘기했어요. 예. 너 저 뭐 자주 남자랑 통화하시네. 한 집에도 계셨었네. 근데 아니 교통사고 난 거하고 내연인 거하고 왜 연결하냐고 난리를 치면서 저 진정 묻고 투서한다고 난리쳤어요. 그렇죠. 더 뻔뻔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내연하고 살인 사건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연결시키고 뭐 내연 가게 하면 다 사람 죽이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지. 그랬겠죠. 예. 그 애먹었대요. 엄청 따지고 덤벼. 내가 뭐 내연인 거는 그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게 죽을 죄냐 사람 죽일 죄냐고 막 나를 덮어 씌우냐 막 이러면서 했겠죠. 아주 난리 쳐가지고 애먹었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두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예. 경찰이 크게 수사한 게 없다고 본 거예요. 그냥 단지 지들이 둘이 내연이라는 걸 보고 그걸 경찰이 의심해갖고 지금 계속 달라붙어서 조사한 걸 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별반찬 잡았나? 없는 줄 알아. 예. 전문가 의견도 못 들은 줄 알아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얘들은. 지금 뭐 현장 조사 한 거고 뭐고 다 했는데. 모르는 거야. 지들은 우리가 내연이라는 거 요거 하나 지들이 어떻게 딱 물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거 가지고 우리 조지는데 절대 넘어가지 말자고 한 거지. 야, 네. 거꾸로 막 개겨 막. 내연인데 뭐 어쩌라고 뭐.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말 있죠. 결정적인 증거 들이밀기. 그렇죠. 해야죠. 경찰은 수회에 걸친 신문 과정에도 내놓지 않았던 네. 그동안의 동선 파악. 각자의 동선 파악 쭉 그거. 네. 그다음에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네. 같은 위지국. 예. 당일 두 사람의 행적. 예. 사건 당일날 행적.
너는 집에 들락 날락하면서 애 노래방 데려다 찐방 찜질방, 데려주고 응. 너는 뭐 2시간 그런 동안, 거 이런 알리바이 등이 기록된 서류를 쫙 그동안 한 거를 다 던져놔요. 응. 근데 제일 먼저 누구를 상대로 그걸 했겠어요? 좀 더 아무래도 약한 여성이지. 그쵸. 여성 약한 고리죠. 예, 예. 이 여성 이 씨 그냥 그 딱 서류 갖다 놓고 촥촥촥 넘기면서 물어보는데 얼굴이 싹 변해버려. 집중적으로 약한 고리인 이 씨를 이제 추궁한 거예요. 네,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공범이 2명일 때는 한 사람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서 얘가 부르면 자동이니까 공범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펄해졌다 이 여자가. 여자가 예. 아무리 간이 커도 이제 그 정도 근거 나와서 그럼요. 조사 이렇게 많이 했다면 예. 이제 쫄아가지고 할 때 이때 놓치지 않고 딱 경찰이 얘기하죠. 박 씨는 매장됐다는 거 아시죠? 간호사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매장했어요. 화장 하나. 만약에 약물로 사망했다면 그러니까 네가 약물 투여했다면 그 소리예요. 수십 년이라도 약물이 검출된다는 거 알지? 간호사니까 더 잘할 거 아니요. 예, 예. 꼭 이미 억울하게 그 사망한 사람 시신을 우리가 파묘를 해가지고 재감정해야 되겠어? 다 알잖아. 서로 좋게 좋게 가자 이거죠. 나중에 그렇게 하면 죄질 불량해갖고 형량 엄청 올라가.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돌아가셔갖고. 천벌 받을래? 이렇게 그러니까. 설득했어요. 이 간호사 이 씨 상대로. 예. 그런데 이때부터 이 간호사 이 씨는 여기서부터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표정이 후루락불그락 변하면서도 예. 이때부터는 셔랍 묵비권을 묵비권 행사하는 행사를 거야? 시작했다는 야, 거예요. 답답하네. 그래서 경찰이 야 이거 씨 이 정도면 부를 줄 알았더니 나는 그러게요. 이때부터 입 닫을 걸 예상을 못 해갖고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런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는 사람들이 묵비권 행사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렇게 감정적인 동요가 됐을 때 더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면 보통 자백을 하니까. 경험이 있어갖고 이렇게 간 거거든. 예. 요 정도면 부를 거라고. 근데 입을 근데 닫아버리네. 입을 아예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덕고해버린 거야. 어떻게 이때부터 이제 경찰은 예. 야 이거 방법 없다. 시신 발굴을 밖에 없다 이제는. 그러게 근데 이거 말이에요.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거 시신을 발굴할 것이냐.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또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주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조 씨가 남편이다 보니까 법적인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보호자니까 법적 보호자니까 이거 뭐 굉장히 난감했네요. 야 이거 이제 이 여자 이거 지금부터 입봉하네. 아이고 참 큰일 야 나네. 이거 큰일 났다. 네. 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항상 그러니까 조사는 옆에 참 이게 디테일의 형사들 이거 실무에서는 하는 얘기 우리 프로에서나 이런 얘기 할 거야 아마 형사 해본 놈들이나 옆에 있던 얼레벌레한 형사 하나가 예. 여기서도 큰 공을 하나 세웁니다. 왜요? 저 본인이 의도를 해서 그랬건 의도치 않았건 예. 옆에 있던 형사가 한마디 딱 했어. 뭐라고요? 화가 난 거야. 이제 입 다 붕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막 해버린 거야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줌마 이 여자 이거 진짜 웃기네. 이 여자 당신 지금 만나는 조가 그 새끼가 어떤 놈인 줄 알아? 당신이 아는 그런 놈 아니야. 그거 나쁜 놈이야. 이 얘기를 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님이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얼떨결에 말 나와버린 거야. 예. 왜? 그 새끼 나쁜 놈이거든. 전과도 많아. 어허. 그걸 이제 염두에 둔 거야 이 형사는. 예. 이 새끼 나쁜 놈인데 이 순진한 간호사가 얘가 지금 그 새끼 꼬임에 어디 빠져갖고 지금 가가지고 당하는 거 같거든. 입봉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 예. 이게 답답하니까 사실 그거 하면 안 돼요. 옆에 형사가 남의 전과 사실 막 얘기하고 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얼떨결에 화딱지나니까 이제 이 샤람 마우스 하니까 그놈 얼마나 나쁜 그 놈인지 새끼가 아냐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이 새끼 도둑놈이고 말이야. 절도전과도 있고 이 새끼 말이야. 이런 놈 당신 그놈 믿으면 당신 죽어. 지금 그런 놈 믿고 지금 입 닫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응. 당신이 그 조 씨를 그렇게 믿어? 그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다. 이 말에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 눈이 땡그려졌어요.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 얘는 사실 그동안. 자기한테는. 는 예. 중고차 사러 갔는데 엄청 친절하게 해주고 항상 그냥 전화통화 다정다감하고 맨날 그랬던 전화해주고. 진짜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범죄를 상쇄하고도 나올 만큼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범죄 저질렀겠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놈 아니야. 그 새끼 아주 쓰레기야. 나쁜 놈이야. 그 새끼 내 정체 다 알려줄까?
그 여자 관계도 또 다른 것도 다 얘기해 줄까? 막 막 이제. 해버리고 옆에 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실수한 거거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가끔은 흔들렸구나. 그게 또 들을 때가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게 통할 때도 있거든요. 네. 이 여자가 그때부터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흔들렸구나. 약간 흔들렸어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조고 온 적은 또 이쪽 형사가 얘기합니다. 예. 지금 그 사람이 보험금 얼마 탄 것 같아? 응. 1억 남짓 탔다고 그러지? 예. 더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탈 게 한 7억 가까이 남았어. 너한테 말 안 했지? 너한테 말 안 응. 했지? 보험금 보험 총 수령액 같은 거 이것도 다 설명하고 응. 그리고 이 얘기했대요. 돈 때문에 지 아내를 애가 둘 있는 지 아내를 살해할 정도라면 그런 남자라면 당신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언젠가 당신도 죽지 않을까? 그렇죠. 맞죠. 응? 응. 당신 살면서 늘 불안할 텐데 여기에 완전히 가버린 거야. 그게 맞죠. 쐐기 박아버린 거야. 그 얘기에 결국은 버티던 여자가 울면서 예.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설득이 먹힌 거네요. 예. 예. 제가 시켜서요 예. 약물로 살해했어요. 약물도 맞고. 주사 놓은 거예요 주사. 악질이다. 이 씨가 자백을 이제 하니까 당연히 조가 데려다가 추궁했겠지. 네네. 이건 뭐 오리발 까나 뭐 많아도 이쪽에서 게임 자백이 끝났는데 했으니까. 뭐. 응.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돼갖고 조가도 네. 즉시 자백했습니다. 예. 그럼 게임 끝났어요. 거기서. 다 자백은 그냥 했고요. 다 자백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슬프지만 예. 박 씨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한 네. 그리고 약물로 살해했다고 지금 자백해. 자백하고 있는 한 네. 시신은 꺼내서 약물 분석을 해야지 됩니다. 자백 보강 필연이에요 이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참 사실은 수사하는 입장에서 가슴 아파요. 그 자백만으로도 그냥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해 줘 버리면 우리도 편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슬프게도 일단 약물을 사용해서 살해했다는 진 자백이 있는 한은 네. 어차피 파묘해가지고 시신을 부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네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 조가 이 남편 네. 다 내가 다 인정해요. 제발 묘는 파지 말아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 마지막에 무슨 양심이 그러게 있어갖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있어야죠. 확실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2008년 3월 25일 아이고. 파묘했습니다. 파묘, 예. 그리고 국과수에서 시신을 부검했어요. 네네. 그리고 예상대로 박 씨의 손등 이 안쪽 몇 군데에서 주사 바늘 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거기 났구나. 예, 이 씨가 손등 이런 데다가 약물 주사했다는 거 아티반하고 섞어가지고 네네. 뭐 염화칼륨이라고 그러죠. 네네. 뭐 이거 그 병원에서 훔쳐다가 주사했다는 거 다 자백했거든요. 그 주사 자국이 다 나왔어요. 부검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 똑 떨어지죠. 약물로 일하는 예, 사례. 약물로 죽였다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이 정리가 됐는데 아주 나쁜 것들이네요. 이거 이 전모를 이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전모를 보면 2007년 6월경이에요. 네, 전해네요. 예, 2007년 6월경에 화순의 전남대병원 있어요. 전남대병원. 거기에 근무했어요. 이 간호사가. 대학병원에서 거기서 근무하던 이 씨, 이 여성은 꿈에 그리던 마이카를 한 대 장만하기로 했어요. 자기 차 타는 게 소원이었구나. 네. 예. 그래서 평소에 거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동생하고 안면이 있던 이 조가를 소개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조가 소개해 준 거예요. 중고 매매상 예, 자동차. 예, 그래서 조가 매장을 찾아간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예. 이 간호사가. 갔더니 이 조가가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 조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어. 이 간호사가.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 이 새끼가 유부남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 처음에는 안 했구나.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부남이라는 거 알게 됐어. 네. 이 조가가. 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깊어진 사이가 됐어. 이미 마음이 커졌어요. 예. 자, 거기다가 이 조가 이놈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뭐야 그럼 뭐 이러면 하는 얘기가 네. 나 조만간 아내하고 헤어지기로 했어. 참 미친. 항상 그러지 왜?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그 내연 가진 느낌들이.
내가 조만간 헤어지기로 했어. 예. 너 나하고 살면 돼. 내가 이혼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혼이 쉽습니까? 애가 둘인데. 아니 그리고 보면은 지금 9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막 아들 태어난 지 얼마 되도 않았을 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말이라고 그래. 나쁜 놈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지도 이혼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한테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구야? 아내죠. 아내지 사망한 박 씨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하고 참 즉 말하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살해하기로. 그렇게 공모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게요. 그리고 사건 당일 2월 16일 날 네. 이 조가는 광주시 박림동 그 본인의 집에서 평소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아내하고 술을 마셔. 예. 집에서. 예. 그러면서 그 자기 아내한테 이 아내 그 친정집이 전남 장흥이래요. 네. 거기 내려가서 며칠 쉬고 와. 잠도 당신 안 오고 불면증이 힘드니까. 때문에. 이거 각본이야 각본. 네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술 한잔 여보 받아 주고 받아. 이제 그러다가 나 지금 진짜 불면증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그러면 말이야 내가 지금 전화해 가지고 내가 저 아는 병원에다 부탁을 해갖고 당신 안정제 푹 자고 저 친정 가게 예. 안정제를 좀 놓아달라고 내가 간호사를 좀 부를게. 남편이 불러준다니까 의심도 안 했겠죠.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간호사를 집으로 부른 거예요. 내연녀를 부른 거예요. 야, 무서운 것들이야. 예. 불러가지고 집에서 수면제 플러스 아까 염화칼슘하고 안정제 예. 아티반 섞인 거 예. 요거를 주사를 놓은 거예요. 세상에. 집에서.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골아 떨어져야 돼. 예. 그러면 들고 나가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할 거야. 네네. 근데 도대체 잠이 안 들어. 그 주사까지 놨는데도. 오.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들으니까 얘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당신 태워서 집에 처갓집 데려다 줄게. 가까우니까 장흥까지. 이러면서 그 차에 자기 아내하고 타라고 그래. 네. 그 전에 이제 애는 안 왔지. 네. 9개월짜리. 네. 딸은 이제 그때 찜질방 데려다 준 거야. 예. 찜방 가서 있으라고 그러고 예, 엄마 예. 데려다 주고 온다고. 예. 그리고는 또 그때 간호사도 이왕 가는 길이니까 타세요. 내려드릴게. 네. 이씨 같이 탄 거야. 셋이서. 예. 한 10여 킬로 이제 운전을 해서 쫙 가. 포충사 인근에 있는 한적한 그 도로. 네. 거기에 딱 이르니까 실내등을 딱 켜고 네. 미리 준비한 그 특정 약물 네. 한 20cc 정도 이걸 좋은 약이라고 그러면서 이 박 씨 손등에다 주사한 거예요. 영양제인 척하면서 네. 그리고 또 아내는 한 번 맞았으니까 네, 뭐 의심 흐물흐물한 없이 상태고. 그냥 이렇게 맞았구나. 그러고 박 씨가 혼수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 여자 이 여자는 지차잖아. 네네네. 그걸로 조가를 집 근처에 가서 내려줘 조가. 네네. 그리고는 여자는 이제 지차에 타고 있잖아. 이 간호사 차에. 예. 자신이 근무하는 이제 병원을 피해 가지고 조선대병원 쪽으로 이제 박 씨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포충사 인근을 달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여자를 치었다고 거짓말하고 병원 데려간 거짓말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도 신기 멀쩡하고 없는 거예요. 아예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주사 놔서 죽인 거야. 그리고는 20시 20분경에 이제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박 씨가 사망한 거고. 이거 무서운 것들이에요. 아주 나쁜 것들이야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것들이고. 이 둘은 2007년 연말에 이 박 씨 명의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금액이 7억 2천만 원이 이르는 7건의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2007년도 연말에 이미 공모한 거예요. 보험 들어가고 돈 타먹으려고. 예. 근데 이것도 일부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놓고 이 새끼 많이 들어놓고 덜 들었다고. 덜 들었다고. 여자한테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실상 이 첩보는 보험사에서 제보가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네네. 정상적인 사고 아닌 것 같다는 내용으로 그러게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전모가 된 거고요. 아이고. 이 재판은 2008년 8월 12일 날 네. 광주지방법원 제5형사부 네. 유승용 부장판사예요. 네. 이 부장판사가 조가 요 남편 놈한테 무기징역. 무기징역. 그다음에 그 간호사 이 씨, 예. 이 여자한테 징역 15년 줬어요. 이거 좀 다르게 줬어요. 예, 주범과 이 종범으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결혼 3년 만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사는 등.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준 거 아까 형사가.
강간전과도 있다고 이 새끼.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놈을 믿냐고. 네가 아는 그런 놈 아냐게 이게 그 소리예요. 쓰레기네. 결혼 3년 만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사는 등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조 씨. 네네. 또 홀로 가정을 이끌어온 아내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보답하기는커녕 그러게 말이에요. 불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서 예.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생후 9개월 된 자녀까지 대동한 채 예. 엄마 죽일 때 애기 거기 같이 있었어. 아이고 진짜 이 미친놈들이. 딸은 찜질방 데려다 주고 예.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4시간에 걸쳐서. 이 씨는 유부남과 불륜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예.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하나 예. 그 이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여자는 뭐 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뭐 말도 안 소리야.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박 씨에게 치명적인 약물 즉 말하면 염화 칼륨을 투입한 점에 비추어 네. 일반적인 치정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이 맞네요. 진짜. 이렇게 하면서 실형이 떨어졌고요. 아이고 참. 뭐 이제 이건 아마 상고심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또 이 판결문에 보면요. 네. 보험금 문제를 제대로 이거 받으려면 해결하고자 이제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실천했어요. 확실히 교통사고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가 또 프랭카드 써붙여요. 아이고. 이 여자가 자신을 데려간 게 아니야. 도망갔다가 끌고 왔대요. 뭐 이러면서 여자를 또 내 여자를 씹는 것처럼 막 그 프랭카드도 걸고 생쇼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안 받으려고. 의심 안 받게 하려고. 그런 야비한 짓도 좀 하고요. 범행이 탄로나니까 아내가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고 또 헛소리합니다. 그래서 죽여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파렴치에 하여튼 극에 달하는 행위를 네. 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교통사고 위장 살인 범행 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경찰한테 덜미가 잡힌 그런 사건입니다. 자칫하면 묻힐 뻔했잖아요. 이거 묻힐 뻔했어요. 이거. 네. 예, 광주경찰청 광수대장 정경채 광수대장이 있을 때 한 건데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 간호사가 사랑에 눈멀어서 네. 해박한 전문 의학 지식을 몹쓸 곳에 동원했다. 맞죠. 그 약물을. 예,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아주 뭐 지들은 아주 천년만년갈 아주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자는 그렇죠. 그랬을 것 같고 남자 새끼는 모르겠네요. 돈이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기 낳고 지금 자기 조강지처를 이렇게 악랄하게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불륜하는 주제 이거 불륜하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그 사람 죽이는 생각까지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 아니죠 이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입니까? 이 새끼 무기징역으로 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자 어디서 그런 새끼 만나가지고 인생 조진 거죠 뭐. 이제 나왔겠네요. 딱 15년이면 15년이면 여자 나왔겠죠. 이제 곧 나오던지 나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에 한번 김윤희 과학수사? 프로파일러랑 내가 과학수사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할 때 그 수법, 기법과 관련돼서는 잠깐 그 브리핑을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사건 전체를 포괄해 가지고 오늘 살인 사건으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